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반자 포티나이너입니다.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규모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 상대국인 대한민국도 무려 25%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됐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하는 것인지, 관세는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여, 오늘은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화에 따른 무역 자유화 속에서 미국의 철강 근로자, 농민 등이 정말로 고통을 받았다면서 50년 이상 착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기 때도 무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역시 무역 전쟁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과 같은 무역 불공정 행위를 관세 부과의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엄청난 재정 적자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전 콘텐츠에서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지경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미국은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과 5개월의 기간에만 1조 1,446억 달러란 사상 최악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관세 부과를 통한 세수로 메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인 피터 나바로는 관세 부과로 향후 10년간 6조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연방정부의 한 해 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전체 세수에서 개인소득세가 49%를 차지하고, 이어 사회보험세가 36%, 법인세가 1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감세를 중요시하는 뼛속까지 기업인인 만큼 세율을 올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현재 백악관은 국내 총생산의 6% 수준인 재정적자를 오는 2028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3%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조 3천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건강보험과 같은 의무 지출도 같이 줄여야 해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통한 세수 증가 플랜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만 작동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 이후에도 이전처럼 해외 물건을 사준다는 게 그 조건이죠. 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일반적으로 수입업체가 관세를 부담합니다. 관세 부과 초반에는 수입업체가 마진을 줄여서라도 소비자 가격을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결국 수입업체는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인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의 보복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폭탄을 다른 나라들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북한과 휴전 중이고 미국이라는 안보우산을 쓰고 있는 한국은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유럽과 중국, 캐나다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정말 이판사판입니다. 유럽의 맏형인 독일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도 지난해 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 부진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자국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이라는 뇌관을 건드렸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들 국가는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을 상대로 한 보복관세가 부과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상응한다고 했으니 전 세계가 무역전쟁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이미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미국 여행 등 미국산 제품을 보이콧 운동이 일고 있는 것도 보복 관세의 서막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석좌 교수는 완전히 미쳤다며, 유럽연합이 미국에 39%의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상호관세율 산정법을 두고도 무역대표부의 메모는 마치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서 허세로 답을 작성하는 것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입니다. 관세부과 전날인 지난 4일에 글로벌 증시는 2020년 팬데믹 쇼크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 등이 6%에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팬데믹 확산 공포가 덮친 2020년 3월 16일에 12% 이후 5년 만에 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포커스를 미국 경제 그 자체에 맞춰봅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미국 경제 그 자체를 혼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점증하며 기업들이 경영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더는 지갑을 열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국 소매업 연맹은 성명을 통해 관세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시나리오는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소비자 물가가 0.75% 상승할 것이라며 가구당 $1,000 이상의 구매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가구당 $3,800로 피해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관세 부과로 미국 물가가 1%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2026년까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국내 총생산이 0.6%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어요. 이미 소비 심리는 꺾이고 있어요. 미시간대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7.0으로 2022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관세로 인해 미국 저소득 가구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점입니다. 고소득층은 장마가 내리고 비바람이 불어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저소득 가구는 곧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저소득층은 식품과 의류, 교통과 같은 필수품에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합니다. 저렴한 제품을 제조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40% 이상의 관세를 매겼고 중국산 제품에 7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 만큼 당장 의류부터 식료품까지 줄줄이 물가가 오르는 거죠. 품목별 물가 상승 시나리오로 신발 가격은 18%, 의류 17%, 전자제품 10%, 쌀 10%, 각종 식료품은 4% 인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최저소득 가구의 경우 관세로 인해 세후소득이 4% 감소할 수 있다며 저소득 가구는 고소득 가구보다 3배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의 총구를 겨눈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싸움을 건 위험한 도박,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우리 모두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포티나이너였습니다.